마님, 오늘 밤엔 물이 사람을 데려가겠소이다. 5살 아이의 말은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귀신의 씨가 틀림없어. 사람들은 관상을 보는 아이가 귀신의 씨였다며 강가에 버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이놈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월야록입니다. 오늘 밤도 월야록과 함께 조용한 이야기 한 편 만나보세요.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연간 한양에서 서쪽으로 하루 거리에 마포 나루가 있었습니다. 그 해는 장마가 유난히 길어져 곡식값이 치솟았고 나루터엔 떠돌이와 굶주린 이들이 넘쳐났지요. 비는 열흘째 그칠 줄을 몰랐고 강물은 흙빛으로 탁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5살 사내 아이가 주막 주모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밤엔 물이 사람을 데려가겠소이다. 주모는 코웃음을 치며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허나 그날 밤 나루의 배 한 척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뱃사공 하나가 끊겼지요. 사람들은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눈은 사람 눈이 아니야.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아이를 향해 돌이 날아들던 순간 젖은 도포 자락을 끌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들춰보더니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룡이 아니라 인과를 본다. 아이의 이름은 윤재였습니다. 나루에서 잔심부름하며 겨우 굶주림을 넘기는 천민 출신 고아였지요. 어미는 윤재를 낳고 사흘 만에 떠났고 아비는 얼굴도 모른다 했습니다. 작고 마른 몸집에도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윤재는 얼굴에서 운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업보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지요. 주막에 앉은 사내의 얼굴에서 곡식 자루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고 이틀 뒤 그 사내의 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나룻배에 오르는 부인의 얼굴에서 물결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고 그날 저녁 부인은 강물에 빠졌지요. 사람들은 윤재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치는 입이 아니라 부르는 입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노인의 이름은 백운이었습니다. 한때 관청에서 그를 다루다 스스로 벼슬을 버린 떠돌이였지요. 백운은 윤재를 거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눈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거짓을 베는 칼로 쓰거라. 나루에는 또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창고지기 만복은 얼굴이 둥글고 웃음이 많았으나 눈빛만은 차가웠지요. 그는 장마가 길어질수록 더 살이 올랐습니다. 곡식을 빼돌려 폭리를 취하며 장마 탓을 핑계 삼았던 것입니다. 주막주모의 딸 연홍은 윤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담은 입술에 고든 성정을 지닌 아이였지요. 연홍은 사람들이 윤재에게 돌을 던질 때마다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주모는 그런 딸을 나무랐지만 연홍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잦아들 무렵 나루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강물 위에 종이배가 떠내려온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종이배가 뜬 다음 날이면 을에 누군가의 운이 꺾였습니다. 어느 날은 곡식 장사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또 어느 날은 기와장이가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요. 강물 귀신이 노하셨다. 장마가 길어진 것도 귀신의 짓이다. 윤재는 어느 날 밤 강가에서 종이배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떠내려오는 종이배였지요. 윤재가 배를 건져 올리는 순간 배에 묻은 먹빛이 피처럼 번지는 기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액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마가 완전히 그친 뒤에도 나루에서 실종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룻배 하나가 또 사라졌고 짐꾼 둘이 흔적도 없이 끊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재가 예전에 마친 말들을 떠올리며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저놈이 귀신을 부른 게 아니냐. 재수 없는 놈을 내쫓아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윤재를 강가 버드나무 아래에 묶어버렸습니다. 밤새 귀신에게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었지요. 연홍이 몰래 풀어주려 했으나 주모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주모는 딸을 매로 다스렸고 연홍은 눈물을 흘리며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재는 처음으로 가슴속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백운이 나타나 윤재를 풀어주었습니다. 백운은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더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말 대신 막아야 한다. 윤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지요. 제가 본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종이배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띄운 것이니라. 윤재와 백운은 그날 밤부터 나루 아래 물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배가 어디서 오는지 누가 띄우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지요. 이틀 밤을 지새운 끝에 드디어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밤 강물 위에 종이배를 띄우는 그림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만복의 심부름꾼이었지요. 젊은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창고지기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사람들을 겁주면 곡식값이 더 오를 거라 하셨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실종이 아닙니다. 밀항입니다. 창고지기께서 몰래 배를 대주고 사람들을 다른 고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종으로 꾸며 공포를 퍼뜨리셨지요. 백운은 심부름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윤재는 심부름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에 검은 매듭 하나가 새로 생긴 것이었지요. 윤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운이었습니다. 도련님, 이 사람 얼굴에. 하지만 말을 다 잇기도 전에 심부름꾼이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부름꾼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물에 빠졌다고 했지만 목에는 가느다란 줄 자국이 선명했지요. 사람들은 또다시 귀신의 짓이라 믿었습니다. 윤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본 검은 매듭이 바로 죽음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었지요. 백운은 윤재를 데리고 심부름꾼이 종이배를 띄웠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백운은 증거를 찾아냈지요. 종이배에 쓰인 먹은 평범한 먹이 아니라 기름 먹이었습니다. 창고 문서에 쓰는 귀한 물건이었지요. 이것으로 만복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구나. 윤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믿던 강물 귀신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복의 탐욕이 만든 공포극이었지요. 장마로 곡식이 귀해지자 만복은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종이배를 띄워 귀신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밀항시켜 실종으로 꾸몄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수록 곡식값은 더 올랐지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낸 심부름꾼은 입을 열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복은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재와 백운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만복은 윤재를 사기꾼으로 몰아 관아에 넘기려 했지요. 그날 저녁 연홍이 윤재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주먹밥 하나와 누더기 1000이 들려 있었지요. 연홍은 윤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버티자.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 윤재는 연홍의 약한 손등을 보았습니다.
주모에게 맞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그럼에도 연홍은 윤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느냐? 너까지 미움을 받을 텐데. 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지. 배구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윤재에게 다시 한번 말했지요. 내 눈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약으로 쓸 때가 왔구나. 사흘 뒤 만복은 관아 아정과 짜고 윤재를 잡아들였습니다. 죄목은 민심을 어지럽힌 자, 요망한 말로 장사를 방해한 자였지요. 윤재는 좁은 옥에 갇혔습니다. 옥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윤재는 겁이 났지만 떨리는 마음을 억눌렀지요. 그리고 옥 밖을 드나드는 아전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중 한 아전의 얼굴에서 이상한 기운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잘리는 상이었지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재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배구는 윤재를 구하기 위해 나루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요. 만복의 힘이 나루에서는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연홍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주막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서 소문을 모았지요. 술에 취한 짐꾼이 흘린 말 한마디, 배고픈 뱃사공이 수군거린 이야기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끝에 연홍은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만복의 창고에 숨겨진 장부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배구는 연홍과 함께 밤을 틈타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곡식 자루 뒤편 두터운 널빤지 아래 숨겨진 장부를 찾아냈지요. 장부에는 곡식 유통을 조작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밀항에 쓰인 돈줄도 적혀 있었고 뇌물을 받은 관아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지요. 배구는 글씨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에 장부의 의미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이것이면 만복을 엎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관아 사람들까지 물려 있다는 것이구나. 오간에 갇힌 윤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지요. 배가 사라질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윤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짐꾼이 다칠 것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람들은 윤재가 불행을 부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만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으로 엮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말이지요. 심부름꾼의 죽음도 뱃사공의 실종도 모두 만복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이 빚어낸 것이었지요. 윤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맞추는 건 운명이 아니라 거짓이 무너질 때의 순서구나. 배군이 옥을 찾아왔을 때 윤재는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배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실 떠돌이 노인이 아니다. 예전에 사원부의 글을 다루던 설이었지. 배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관청에서 윗사람의 죄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자였지요. 기록된 죄는 바로 곡식을 빼돌려 백성을 굶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글로 죄를 밝혔지만 힘이 없어 오히려 벼슬을 잃었다. 그 뒤로 나는 떠돌며 비슷한 일들을 찾아다녔지. 배군이 마포 나루에 머문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루의 공포 장사를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윤재야, 내 눈은 나의 글과 같다. 진실을 보는 힘이지. 그 힘으로 이제 거짓을 무너뜨려야 한다. 만복은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창고를 뒤지던 그는 연홍의 흔적을 발견했지요. 주막으로 달려간 만복은 연홍을 붙잡았습니다. 이 계집이 장부를 훔쳤구나. 주모는 딸을 지키려 했으나 만복의 부하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연홍은 만복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지요. 윤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쁜 건 당신이에요. 만복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만 조용하면 이 계집은 살려주마. 장부를 돌려주고 입을 다물어라. 백운이 이 소식을 듣고 옥으로 달려왔을 때 윤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재는 처음으로 마치는 능력이 아니라 지키는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운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윤재는 만복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백운은 위험하다 말렸으나 윤재의 눈빛은 확고했지요. 이튿날 윤재는 옥 문 앞에서 만복을 마주했습니다. 만복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재주로 나를 위협하려 드느냐? 윤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내일 당신의 손가락이 잘립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재의 말이 늘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만복도 알고 있었지요. 그게 두려우시면 연홍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만복은 비웃었지만 눈빛엔 불안이 번졌습니다. 윤재는 그 불안을 이용해 만복의 경계를 흐트러뜨렸지요. 장마 뒤 불어난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마지막 밀항을 감행하기로 했지요. 장부를 들키고 아이에게 위협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모두 없애고 다른 고을로 도망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와 백운은 관아 앞에서 고래고래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루의 배들을 몰래 모아 밀항선이 나갈 수 없도록 물길을 막았지요. 동시에 백운은 장부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아전들 손에 각각 쥐어주었습니다. 이 장부엔 자네 이름도 있네. 만복이 모든 것을 자네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아전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만복은 혼란 속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길이 막혀 있었지요. 다급해진 만복의 부하가 칼을 빼들었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아전이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윤재의 예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윤재가 마친 것이 아니라 만복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 결과였지요. 동이 트자 나루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백운은 장부를 펼쳐 보이며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만복은 장마를 핑계로 곡식을 빼돌렸고 귀신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겁주었습니다. 실종된 이들은 밀항을 시킨 것이었고 입을 열려던 심부름꾼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강물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복의 탐욕이 만든 공포극이었지요. 장부에는 뇌물을 받은 관아 아전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서로 변명하기 바빴고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종입의 저주는 결국 탐욕의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관아에서는 만복을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아전들은 파직되었지요. 관아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빼돌렸던 곡식을 풀었고 나루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귀물이 아니라 살린 아이로 말이지요. 주모는 윤재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마친 게 아니라 진실을 본 것이었구나. 연홍은 풀려나 윤재에게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연홍의 손등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연홍은 주막을 떠나 윤재와 백운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모는 딸의 선택을 막지 않았지요. 연홍은 손에 약초 주머니 하나를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든 함께 가자.
이튿날 윤재와 백운 그리고 연홍은 나루를 떠났습니다. 강물은 맑게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지요. 떠나기 전 윤재는 나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일 쥐는 선택에서 생깁니다. 제가 본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강물 위로 마지막 종이배가 떠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주가 아니라 등불 하나가 실려 있었지요. 나루 사람들은 그 등불을 따라 길을 찾았습니다. 윤재의 걸음도 그렇게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우는 윤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 눈은 이제 약이 되었구나. 사람을 살리는 양말이다. 연홍은 두 사람의 뒤를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드리웠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재는 운명을 맞히는 아이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아이였습니다.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짓을 밝히고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선택한 작은 손이 결국 마을 전체를 살렸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운명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매 순간 선택하는 손끝에서 미래가 빚어질 뿐이지요. 윤재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을 보는 눈과 정의를 향한 용기가 있다면 아무리 어린 손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